우리는 보통 비행기라고 하면 아주 큰 기체를 떠올리죠. 많은 승객을 태워야 하니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작은 모델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직접 비행기를 만들고 조종해보는 건 많은 사람들의 평생 꿈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직접 만든 소형 비행기들은 그 꿈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뤄주는 방법이 됩니다. 게다가 비행 경험 자체도 완전히 색다르고 짜릿해서 매력이 커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 역사 속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존재로 남아있는 직접 만든 소형 비행기들 13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3위 SD1 미니 스포츠. 체코에서 개발된 1인승 초소형 경량 비행기예요. 원래는 취미로 비행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기체라서 도면만 사서 혼자 만들 수도 있고 부품 키트 형태로 살 수도 있고 아예 완성형 기체로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체는 미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어서 한때는 미국 스카이크래프트 에어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잠깐 생산하기도 했는데요. 그 회사가 2017년에 결국 파산하면서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SD1은 아래쪽에 날개가 달린 저익기 디자인에 닫힌 캐노피를 가진 작은 조종석, 그리고 T자형 꼬리날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날렵하고 가벼운 느낌의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독일의 120kg 초경량 항공 규격이나 영국의 초경량 항공기 규정 SSDR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 나라의 초경량 규정에 맞춰 운용하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체 구조는 주로 목재로 되어 있고 주요 강도를 담당하는 부위에는 복합 소재도 함께 사용됩니다. 날개 길이는 약 6m 정도, 날개 면적은 약 6제곱미터 수준이에요. 날개에는 플랩과 에일러론 기능을 합친 플래퍼론이 달려 있어서 속도 조절과 기체롤 제어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동력은 보통 24마력에서 50마력 사이의 엔진을 사용하고 히르트 F33, 히르트 F23 같은 엔진이나 브릭스 앤 스트래턴 뱅가드 계열 엔진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 외에도 로텍스 447 베르너, JCV 360 같은 여러 엔진들이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113대 정도가 판매됐고 그중 약 40대 정도가 실제로 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포츠형 버전으로 경량 스포츠 항공기 인증을 받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2017년 당시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1 미니 스포츠는 작고 효율적인 개인용 비행기를 찾아 헤매는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 지금도 꽤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금속 가공 없이 목재 위주로 만들 수 있어서 직접 만들기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죠. 12위 오픈스카이 M02J. 일본에서 개발된 아주 독특한 비행기 오픈스카이 M02J입니다. 이 비행기는 글라이더이면서 동시에 작은 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이기도 해요. 애초에 콘셉트 자체가 독특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일본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나오는 하늘나는 비행체 메보우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진짜 실물 기체예요. 그래서 전체 디자인이 꼬리날개가 없는 테일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짧게 제트 엔진으로 상승한 뒤 그 다음은 엔진을 끄고 글라이더처럼 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오픈스카이 M02J는 프로토타입이 총 2대 제작됐고 그중 한 대는 10차례 이상 시험 비행을 하면서 약 4m 고도까지 올라가고 총 98m 정도를 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견인 케이블로 끌어올려서 비행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은 하기야 카즈히코라는 도쿄 예술대학 교수였습니다. 나우시카의 비행 장면을 보고 실제로 이런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기야 교수는 항공 엔지니어 도토 우에노와 함께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첫 번째 글라이더는 고무줄 발사 방식으로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해 당연히 제트 엔진 추가 작업도 이어졌죠. 2013년에는 고속지상 활주 시험까지 진행하면서 기술적 규제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탑재된 엔진은 네덜란드 AMT사에서 만든 나이키 제트 엔진으로 원래 드론 표적기에 쓰이는 엔진입니다. 추력은 약 176파운드 정도로 작은 비행기에는 꽤 강력한 편이에요. 하기야 교수 본인이 직접 50회 이상 시험 비행을 했고 최대 약 5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간 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낮은 고도 비행 제한 때문에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현재 오픈스카이 M02J는 항공쇼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하기야 교수가 직접 사람들에게 조종 방식과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날개 비틀림을 이용한 롤 제어 시스템, 몸의 무게 이동으로 조종하는 피치 시스템. 일반적인 비행기처럼 조종면을 쓰지 않고
몸과 날개 구조 자체가 기체를 조종하는 독특한 방식이라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늘 화제에 오르는 기체입니다. 11위, 니서스 자이로플레인.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으로 유명한 니서스 자이로플레인입니다. 이 자이로플레인은 조종하기 쉬운 데다가 짧은 거리에서도 바로 이착륙할 수 있고 계절이나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취미 비행은 물론 전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니서스 자이로플레인은 유지보수가 간단한 구조와 상대적으로 강력한 엔진 덕분에 관리하기 쉽고 비행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빠르게 다룰 수 있는 편이에요. 최고 속도는 약 시속 195km, 연료 탱크는 약 92리터까지 채울 수 있어서 다양한 임무나 활동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적재 능력도 약 320kg 정도라 실용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죠. 이 기체는 여러 버전으로 나뉘는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에디션. 가장 기본 모델로 120마력급 로텍스 912ULS 엔진을 사용합니다. 현대적인 8인치급 항공 디스플레이와 무선 통신 장비까지 갖춘 깔끔하고 실용적인 조종석이 특징입니다. 컴포트 에디션. 스포츠 모델보다 더 성능을 높인 버전으로 141마력 엔진이 들어가고 조종석 수납함이나 스모크 플렉시 글래스 같은 편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플래티넘 에디션. 가장 고급 모델이며 160마력의 로텍스 916 엔진을 탑재해 가속과 상승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3.7인치 니서스 전용 계기, 소화기, 트랜스폰더 등 추가 안전장비도 포함되어 있죠. 니서스 자이로플레인은 기본적으로 자이로콥터 구조입니다. 즉, 위쪽 큰 로터는 엔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연 회전의 양력을 만들고 엔진은 뒤쪽에서 프로펠러로 전진 추진력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구조 덕분에 안정성이 상당히 좋고 심한 난기류에서도 비교적 부드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튼튼한 크롬 몰리브된 강철 프레임에 카본 케블러 복합 소재를 더해 제작되는데 이 덕분에 충격에도 강하고 전체적인 내구력과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이중 방향타 시스템 덕분에 지면에서 조향할 때도 매우 부드럽고 착륙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니서스 자이로플레인은 앞으로 다가올 개인 항공 모빌리티 시대에도 적합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하고 조작이 쉬우면서도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인용 항공기 입문 모델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12. 미니맥스 항공기. 취미 항공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소형 단좌 비행기 미니맥스입니다. 이 비행기는 1984년에 첫 비행을 했고 이름 그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즐거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개발됐습니다. 미니맥스는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제작을 이어왔는데요. 처음에는 테네시주의 팀 인코퍼레이티드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그 후 아이슨 에어크래프트, GDT 미넥스 등으로 제작사가 옮겨다니며 2012년부터는 미시간주의 팀 미니맥스 LLC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체는 대부분 목재와 합판으로 만들어지며 마지막에는 특별한 천으로 감싸서 마감합니다. 덕분에 아주 가볍고 제작하기도 쉬워서 직접 만드는 비행기 중에서도 입문용으로 특히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일반적인 날개 길이는 약 7.6m 정도지만 특정 모델은 조금 더 긴 8.1m 날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날개와 꼬리 날개는 지지대로 보강되어 안정성을 높였고 기본 착륙 장치는 클래식 뒤쪽 바퀴 방식 구조입니다. 필요하면 바퀴 커버도 달 수 있어요. 처음 개발될 당시 미니맥스는 미국 FAA의 초경량 항공기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에는 28마력 로텍스 277 엔진이 주로 사용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한 엔진이 도입되면서 미니맥스는 아마추어 제작 실험용 항공기 범주로 확장됐습니다. 한 변형 모델인 아이맥스는 기본 미니맥스와 많은 부품을 공유하면서도 날개가 상단에 달린 고익기 형태로 바뀐 모델입니다. 표준형 미니맥스의 기본 재원은 이렇습니다. 날개 길이 약 8.08m, 공허 중량 약 181kg, 엔진 50마력, 로텍스 503, 최대 속도 약 시속 130km, 순항 속도 약 시속 121km, 최대 항속거리 약 232km. 이런 구성 덕분에 미니맥스는 짧은 거리, 느긋한 경치 비행을 즐기기 딱 좋은 항공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9위, 에어바이크 초경량 항공기. 아마추어 제작 항공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지금도 꾸준히 회자되는 비행기, 에어바이크입니다. 이 기체는 독특한 외형 때문에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아요. 에어바이크는 원래 웨인 아이슨이 설계한 모델로 처음에는 아이슨 에어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다가 법적 문제로 회사 이름이 변경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공식 설계도나 키트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지만 그 매력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기체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제작자가 에어바이크의 성능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조와 개선 작업을 거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경점은 두 가지입니다. 방향타 페달 개선.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페달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뒷바퀴 개조. 기존보다 성능 좋은 테일휠로 바꿨지만 무게가 늘어나자 다시 원래 구조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항공기였던 거죠. 동력 구조. 에어바이크는 40마력급 어스 2기통 1002 엔진을 사용하고 62인치급 프로펠러를 2.29, 1 감속기로 연결해 구동합니다. 또 엔진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라디오 라이트 전원을 위한 작은 배터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공허 중량은 약 143kg, 최대 중량은 약 254kg이며 연료는 약 38리터까지 실을 수 있어 대략 273km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조종 감각. 파일럿들은 에어바이크 비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늘을 나는 느낌. 정말 그 표현 그대로예요. 기체가 정말 가볍고 개방형 구조라 바람 맞는 감각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스릴은 대단하지만 장거리 비행은 다소 지치는 편입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면 피로도가 빠르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에어바이크는 순수하게 비행하는 재미만 놓고 보면 이만한 기체도 흔치 않습니다. 아주 높은 자유감 때문에 지금도 많은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어요. 8위, 콜브 파이어플라이. 초경량 항공기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콜브 파이어플라이입니다. 가볍고 단순하고 직접 만들기도 쉬워서 비행을 좋아하는 취미 조종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이에요. 파이어플라이는 1인승 오픈 콕핏 구조에 날개가 위에 달린 고익기, 그리고 엔진은 조종석 뒤쪽에서 밀어주는 푸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1995년에 처음 출시됐고 초경량 항공 규정에 맞추기 위해 기체 무게를 단 약 115kg 안쪽으로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볍고 단순한 구조를 추구한 모델이죠. 동력 구성. 파이어플라이는 두 종류의 엔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40마력 로텍스 447 엔진, 28마력 로텍스 277 엔진. 앞부분은 강철 튜브로 용접해 튼튼하게 만들고 뒷부분은 가벼운 알루미늄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날개와 꼬리 날개 역시 알루미늄 프레임 위에 초경량 전용천을 씌우는 방식입니다. 가장 유명한 특징, 접이식 날개. 파이어플라이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날개가 접힌다는 점이에요. 혼자서도 10분 이내에 쉽게 접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보관이나 이동이 정말 편합니다. 트레일러에 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바로 펼쳐서 비행할 수 있어요. 선택 옵션. 파이어플라이를 구매할 때는 기본 키트 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 전체를 감싸는 풀 캐노피, 브레이크 시스템, 발리스틱 낙하산, 조립 시간을 단축하는 퀵 빌드 옵션. 특히 낙하산 옵션은 초경량 항공기를 처음 타는 조종사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죠. 비행 성능. 파이어플라이는 작고 가볍지만 꽤 안정적인 성능을 냅니다. 최고 속도 약 시속 110km, 순항 속도 약 시속 77에서 96km, 상승률 분당 약 300m, 실속 속도 약 시속 42km. 실속 속도가 이렇게 낮다는 건 초보자도 안전하게 비행하기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 덕분에 파이어플라이는 경험 많은 조종사뿐 아니라 입문자용 훈련기로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7위, 비디오 마이크로. 7위는 초소형 비행기의 상징 같은 존재, 비디오 마이크로입니다. 이 비행기는 1960년대 후반 항공기 디자이너 진베드가 만들기 시작한 모델로 작고 가벼우면서도 진짜 전투기 같은 디자인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비디오는 출시 초기부터 거의 대부분을 키트 형태로 판매했지만 재정 문제와 엔진 공급 지연 등이 겹치면서 완성된 기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수백 대가 실제로 비행 중일 만큼 전설적인 모델이 되었죠. 특히 비디오 J라는 제트 버전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제트 비행기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체 무게가 약 162kg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요. 디자인 특징. 비디오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투기스럽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날렵한 유선형 동체, 반쯤 누운 자세로 조종하는 세미 리클라이닝 조종석, 넓게 트인 투명 캐노피, 기체 뒤쪽에 엔진을 달아 추진하는 푸셔 방식 프로펠러, V자 형태 꼬리 날개, 접이식 랜딩 기어. 이런 구성 덕분에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50에서 55마력급 엔진을 탑재한 비디오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순항속도, 시속 약 320km, 항속거리 약 1955km, 연비 1리터당 약 16km, 또한 날개를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어서 작은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었죠. 여기에 날개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어서 장거리용 고속비행용 등 여러 비행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관심과 동시에 찾아온 문제. 비디오는 1970년대 초반 예약 주문이 4,300대 이상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엔진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주요 엔진 제작사가 파산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초기 주문자의 상당수가 기체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계 자체는 워낙 혁신적이어서 항공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홈빌트 비행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미에 등장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작동 비행기. 영상 후반에는 잠깐 리처드 하이드라는 취미 비행가가 만든 아주 작은 개인 제작 비행기도 보여주는데요.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비행은 되지만 고도 제한이 너무 낮아서 높게 올라가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의미에서 영상에 특별히 소개된 부분입니다. 6위, 헛멜버드. 아마추어 제작 항공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체, 헛멜버드입니다. 이 작은 실험용 비행기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튼튼한 구조로 유명해요. 헛멜버드는 1980년 모리 헛멜이라는 2차 세계대전 시대 출신의 실험 항공 엔지니어가 설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무게는 가볍게, 구조는 튼튼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그 결과 중량 대비 강도 중력 6배를 버틸 정도의 금속 구조를 가진 강하고 효율적인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엔진 구조. 헛멜버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엔진입니다. 주로 폭스바겐 자동차의 4기통 엔진을 절반으로 잘라 만든 일에서 2기통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출력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홈빌트 항공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설계의 발전 과정. 헛멜버드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설계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리 헛멜은 1979년 왓슨 윈드웨건, 파코티니라는 기존 소형 비행기의 설계도를 구입했는데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 이건 고쳐야겠다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게 구조를 거의 새로 다시 그리다시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뀐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 변화에 대비해 캐노피 추가, 조종석 공간 확보를 위해 레그룸 확장, 등받이 각도 조정으로 조종 안정성 향상, 날개 구조 전체 개편, 더 얇은 외피, 새로운 스파, 보강된 리브 적용, 착륙 장치를 트라이사이클에서 테일 드래거로 변경, 착륙 안정성 개선. 이런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헛멜버드가 완성됐습니다. 제작 방식. 헛멜버드는 FAA 규정상 실험용 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작자의 직접 조립 비율이 최소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설계도만 판매하고 필요 부품들은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약 1200시간 정도. 취미로 만들기에는 제법 시간이 들지만 완성 후의 성취감 때문에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성능 및 확장성. 헛멜버드는 기본적으로 초경량에 가깝지만 미국의 초경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게가 규정보다 무거움, 속도가 더 빠름, 연료 용량도 더 큼.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초경량 기본 울트라라이트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작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조한 사례도 꽤 많은데 연료 탱크를 동체에서 날개로 이동, 엔진을 로텍스 447로 교체, 전체 구조를 강화하거나 경량화, 같은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율성이 홈빌트 항공기의 매력 중 하나죠. 헛멜버드는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제작 철학이 매우 탄탄해서 전 세계 항공 애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5위, 모스키토 볼랑트. 항공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진 비행기. 모스키토 볼랑트. 우리말로 하면 날아다니는 모기 정도로 불리는 소형 항공기입니다. 이 기체는 1934년 앙리 마이어라는 프랑스 항공 엔지니어가 설계했습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구조 덕분에 초기 개인 비행기 개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어 독특한 날개 구조. 이 비행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앞날개가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앞날개 길이 약 5.5m, 뒷날개 길이 약 4m. 앞날개가 좌우로 살짝 도리도리하듯 움직이면서
기체의 자세와 회전을 간단하게 조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방식은 당시로서는 아주 실험적이고 대담한 설계였습니다. 조종 체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한 러더나 에일러론 대신 두 가지 축만 조작하는 이축 조종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상하 좌우 조종이 모두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엔진 변화. 초기 모델은 작은 오토바이 소형 자동차 엔진을 사용했지만 후기 모델로 가면서 로텍스 계열이나 시트로엔 계열 등 더 강한 엔진을 탑재한 개량형도 등장했습니다. 설계자의 배경과 집념. 앙리 마이어는 1893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비행에 깊은 매력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글라이더를 직접 만들어 날려볼 정도였고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한 뒤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항공 설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장 집착했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절대 실속하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자. 당시 많은 경량 항공기가 실속을 일으켜 사고가 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의 평생 과제였죠. 그가 만든 모스키토 볼랑트는 이 철학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개발 과정의 에피소드. 1933년 마이어는 드디어 비행 성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뒤 또 다른 시험 비행을 하던 중 연료 계통이 갑자기 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침착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농장 노동자들 도움을 받아 빈 와인병 막에게로 연료 누출을 막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수리한 뒤 다시 비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이 일화는 정말 집념 하나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마이어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스키토 볼랑트는 거대한 성능이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기체는 아니었지만 단순한 구조와 혁신적인 조종 방식으로 누구나 탈 수 있는 비행기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4위, 브릿지. 4위는 경량항공기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열려있는 비행기라고 불리는 브릿지입니다. 이 기체는 이름 그대로 바람을 온몸으로 그대로 맞으며 날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브리지는 조종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체 앞쪽이 완전히 뻥 뚫려 있고 파일럿과 승객이 그냥 바람 속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비행합니다. 덕분에 하늘에서 360도 전방향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날개 아래 천천히 펼쳐지는 풍경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서 비행 애호가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타봐야 할 비행기로 불립니다. 개발 배경. 브리지는 1964년 찰스 롤로프, 로버트 루포브스키, 칼 헝거 세 사람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첫 비행 역시 같은 해 8월에 성공했죠. 초기 브리지는 파이퍼 PA-12의 날개를 개조해 사용했는데 이후 버전에서는 세스나 등 다른 경량 비행기의 날개도 호환되도록 설계가 확장됐습니다. 구조적 특징. 브리지는 기본적으로 고위기이고 엔진은 조종석 뒤쪽 위에 달린 푸셔 방식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브리지는 비행 시 시야가 막히지 않고 기체 앞부분이 완전히 열려 있어 바람이 그대로 얼굴로 들어오는 극적인 체험이 가능합니다. 비행 특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상승할 때도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 덕분에 초보자도 비행 감각을 익히기 좋은 편이에요. 브리지의 명성. 세 설계자 중 한 명인 칼 헝거는 자신이 만든 브리지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수천 명에게 무료로 체험 비행을 태워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거의 하늘에서 타는 오픈카 같은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의 첫 비행 경험을 책임졌죠. 브리지는 그 독특한 매력으로 인해 항공 커뮤니티에서 큰 사랑을 받아 미국 EAA 에어벤처 박물관의 전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브리지 탄생 50주년 기념 특별 행사가 열렸고 수많은 항공 애호가들이 모여 이 상징적인 비행기를 기념했습니다. 변형 모델, 듀얼 브릿지. 브릿지의 파생형 중 하나인 듀얼 브릿지는 물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륙 양용 부력 장치를 달아 폭넓은 환경에서 비행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성능. 브리지는 아주 가벼운 구조라 속도보다는 경험 중심의 비행기입니다. 엔진 출력 약 90마력, 항속거리 약 193km, 유지보수 매우 단순, 조종 난도 낮음. 브리지는 비행기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표가 누구나 비행을 체험하게 해주자였던 만큼 브리지는 지금도 항공 애호가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홈빌트 항공기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3위, 스카이베이비. 3위는 항공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초소형 유인 비행기 중 하나, 스카이베이비입니다. 1952년 2차 세계대전 공군 조종사 출신이자 뛰어난 정비사였던 레이 스티츠라는 남자가 한 가지 특별한 목표로 설계를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인 비행기를 만들자.
당시 다른 조종사가 너 그거 못 만들걸? 하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 스티치의 도전심을 자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본격적인 제작 과정. 스카이베이비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제작됐습니다. 스티치는 기체를 최대한 작게 만들기 위해 특수한 네거티브 스태거 구조를 선택합니다. 즉, 아래 날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 위 날개는 뒤로 물러나 있는 형태죠. 이 구조는 작고 가벼운 기체에서도 리프트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체 프레임은 모두 강철 튜브 용접 구조였고 겉면은 초경량 항공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특수 패브릭 소재로 감쌌습니다. 엔진. 스카이베이비는 크기에 비해 꽤 강력한 엔진을 달았습니다. 기존 엔진을 스티치가 직접 개조해서 약 112마력을 뽑아냈습니다. 작은 기체에 이 정도 힘이면 거의 미니 전투기 수준이죠. 시험 비행. 첫 시험 비행은 1952년 4월. 경험 많은 시험 비행 조종사 로버트 스타가 담당했습니다. 스타는 그해 봄과 여름 수많은 항공쇼에서 스카이베이비를 몰고 공중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관객들이 작고 귀여운 비행기가 시속 약 298km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뛰어난 성능 vs 현실적인 어려움. 스카이베이비는 성능만 보면 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종 난이도였습니다. 기체가 너무 짧아서 균형 잡기가 어려움. 조종석이 지나치게 좁아 장시간 비행이 불편함. 날개 구조상 조종 반응이 민감함. 그래서 공중 고개는 가능했지만 일상적인 비행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로버트 스타는 이 기체를 비행할 때마다 빠르게 자세 균형을 맞춰야 했고 항상 세심한 조종이 필요했다고 회고합니다. 활동 종료 및 보존. 스카이베이비는 총 25시간 정도의 비행 경력을 쌓은 뒤 1952년 10월에 공식 은퇴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스티븐 F. 우드바 헤이즈 센터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스티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지금도 많은 항공 마니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홈빌트 항공기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2위, 크리크리. 2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쌍발 비행기라는 기록을 가진 프랑스의 초소형 항공기 크리크리입니다. 이 비행기는 1970년대 프랑스 항공 엔지니어 미셸 콜롱방이 설계한 모델로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작고 가볍습니다. 공허 중량이 78kg 남짓, 성인 한 명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2개나 들어간 완전한 쌍발기라는 점 때문에 전 세계 홈빌트 항공계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 목표. 미셸 콜롱방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작고 가볍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제대로 나는 쌍발기를 만들자. 복잡한 기술 없이도 취미 제작자들이 안전하게 만들고 조종할 수 있는 극한의 실용성을 추구한 비행기였습니다. 독특한 엔진 배치. 크리크리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엔진 배치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쌍발 비행기는 엔진이 양쪽 날개 끝이나 동체 양옆에 달리죠. 하지만 크리크리는 동체 중앙 바로 앞, 파일럿 발 앞쪽 양옆에 작은 엔진 2개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이렇게 엔진을 중앙 가까이에 배치하면 한쪽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기체가 심하게 돌아가거나 기울지 않습니다. 즉, 비대칭 추력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어요. 이 점 때문에 크리크리는 쌍발기지만 특별한 면장 없이도 탈 수 있는 기체라는 큰 장점을 갖게 됐습니다. 구조 및 조립 난이도. 크리크리는 구조 자체도 단순하고 정교합니다. 재료, 알루미늄 판재, 발포폼 구조. 조립 난이도, 매우 낮은 편. 조립분해 소요 시간, 약 5분. 즉, 비행이 끝나면 기체를 분해해서 차고 안에 넣어두거나 한 사람이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휴대성 때문에 세계 각국의 홈빌트 제작자들이 가장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초소형 항공기 중 하나가 됐어요. 성능. 크리크리는 작지만 성능이 꽤 좋습니다. 2개의 15마력급 엔진 장착. 비행 안정성 높음. 짧은 거리에서 이륙 가능. 경량 구조라 민첩성 뛰어남. 초소형 고개 비행도 가능한 설계. 설계 자체는 심플하지만 작고 귀여운 외모와 달리 꽤 강력한 기체입니다. 첫 비행과 명성. 크리크리는 1973년 7월 19일 첫 비행을 성공했고 빠른 조종 반응과 높은 안정성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게 날 수 있는 초소형 쌍발기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비행기의 특성상 착륙할 때는 바람에 뜨지 않도록 조금 더 섬세한 조종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초경량 항공기 특성에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크리크리는 홈빌트 항공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초소형 기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Z 버전이나 전기 버전 개조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 팁신 T66 니퍼. 1위는 작지만 놀라운 역사와 매력을 지닌 초경량 항공기 팁신 T66 니퍼입니다. 이 비행기는 1952년 벨기에의 항공기 제작자 에르네스트 오스카 팁스가 설계한 모델로 누구나 저렴하게 사서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작은 비행기를 만들자라는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손녀 이름에서 따와 이 비행기에 니퍼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였죠. 첫 비행과 특징. 니퍼는 1957년 12월 12일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곧바로 그 민첩함과 독특한 매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니퍼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4.56m, 날개 길이 6m, 개방형 콕핏, 공허 중량 165kg, 아름다운 클래식 디자인, 단순하고 유지비가 낮은 구조, 뛰어난 고개 비행 성능,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고개 기동을 꽤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구조. 니퍼의 구조는 전통과 실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동체, 강철 튜브 용접 구조, 날개 수평꼬리 방향타, 목재, 패브릭, 초기 기종, 폭스바겐 40마력 엔진, 최신 개조형, 자비로 85마력 탑재 사례도 존재. 엔진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고 가볍고 단순하면서도 날렵한 비행성을 유지합니다. 항속거리. 니퍼는 작아도 항속거리가 제법 깁니다. 기본 항속 약 400km, 보조 연료 탱크 설치 시 약 720km, 초경량 개인용 항공기로는 상당히 긴 거리죠. 생산 역사. 니퍼의 생산 과정은 꽤 복잡한 편입니다. 1959에서 1961년 사이 원제작사 아비온 페리가 완제품 59대, 조립키트 78세트를 제작했지만 곧 회사가 벨기에 공군의 F-104 스타파이터 조립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면서 니퍼 생산은 중단됩니다. 1962년에는 코벨라비아가 권리와 부품을 인수해 18대를 제작하며 기체명도 코벨라비아 D158 니퍼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968년 공장 화재로 생산이 완전히 멈췄고 이후부터는 홈빌더들이 키트나 도면을 이용해 니퍼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니퍼. 2017년 기준 영국에서만 19대가 등록되어 운항 중이고 세계 곳곳의 클래식 항공기 애호가들에게 작고 귀여운 빈티지 고개 비행기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